다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난 남과 다른 색을 써. 난 남과 다른 행동을 해. 다른 생각을 해.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평범하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새롭고 특별하게 만드는 게 다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블루 컬러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 남상훈입니다. 아유, 질문도 잘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막 신경 써서. 대본이 없군요. 전 대본이 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냥 없어요. 아, 주긴 주는데 그대로 안 하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작년에 좀 보니까 외국에도 전시도 하고 네. 좀 많이 했는데 어땠는지 좀. 제가 54인데요. 네네네. 처음으로 유럽을 가봤습니다. 아, 네네. 2달간 영국 런던에서 개인전이 있어서 와이프하고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아, 어땠나요? 보자마자 제가 볼때 어메이징. 예, 예. 그래서 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네네. 이게 진짜 유화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유화다 했더니 막 놀랍다. 어떻게 유화를 이렇게 했냐? 라는 이제 피드백을 받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나만의 컬러로 나만의 기법으로 작품을 계속 이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언제쯤 내가 이제 작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좀 하셨어요?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거는 이제 몇 년 안 됩니다. 아, 네. 네. 뭐 학생 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려오긴 했는데 본격적인 작가로 해야겠다라는 거는 이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첫 개인전도 98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 전이잖아요. 그쵸. 네. 화가는 이제 첫 개인전을 작가로서의 등단을 했다고 하는데 개인전은 했지만 미술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먹고 살았죠. 강남에 있는 제일 잘 나가는 미술학원이었거든요. 네네네. 이왕이면 또 최고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똑같이 시험 보고 일찍 와서 연구작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나름 탑이 되고 대학 가려면 남 선생을 찾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나름대로 영향력이 좀 있는 선생이 됐죠. 예, 순간 갑자기 제가 그림 그리는데 긴장되네요. 탑이 됐는데 좀 이따 보여줄 때 얼굴 표정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많이 이제 배출을 했죠. 네네. 그 작가들이 이제 지금도 화단에 좀 있고 젊은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렉도 좀 하고요. 그런 작가랑 같이 또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로 작년, 재작년 같이 전시도 그렇게 했죠. 학생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뭐 안 준 거는 아니지만 입안에 가시가 돋치더라고요. 작업을 못해서 제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때리치고 작업실을 없고. 어릴 때부터 좀 그림을 좀 하셨던 건가요? 네, 뭐 누구나 다 미대를 가려면 다들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좀 그리지 않았습니까? 좋아했고 만화 그리면서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아버지가 원예업을 하셔서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워낙 힘들고 어머님은 아버님 맨날 24시간 일만 하시고 농사일이죠. 그렇죠, 농사일 힘들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비닐하우스에서 산다는 거는 이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딱딱한 벽을 가진 집에서 살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벽에 그림을 내가 걸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비닐하우스니까 그림을 건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을 해야지. 근데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가 이제 계속 그림만 그리기에는 죄송하잖아요. 밭에서 일하시는데 가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항상 어떻게 보면 좀 미웠다고 해야 되나? 애증의 관계?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 가난한 집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에서부터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만화를 그리면서 계속 그림을 이제 하게 됐고 누구나 가고 싶은 미대에 대한 꿈이 이제 홍대였는데 홍대를 못 가고 늦은 나이에 제가 박사과정에 이제 홍대를 들어가다 보니 지금은 그런 컴플렉스가 해소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좀 해소가 안 돼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실력이라도 키우자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는 공모전이 공모전, 네네. 유행이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공모전으로 학벌, 인맥 모든 것을 타파할 수 있는 1학년 때부터 무조건 공모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모전은 다 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이니까 출품비도 없잖아요. 그렇죠.
캠퍼스 살 돈도 없잖아요. 네. 근데 고모조는 다 백호 출품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목세상에서 화판 사다가 만들어서 캠퍼스 천도 없으니까 그냥 그 위에 그냥 바로 작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실 더 표현주의적인 작업이 나올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조금 이렇게 오. 와일드하면서 조금 에너지가 넘치는 오브제 작업들로 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모전에서 상도 뭐 입선, 특선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뭐 창작미업 같은 데서는 대상도 타서 상금도 받고 네네네. 뭐 그렇게 하면서 인정받는 것 같고. 네. 사실 그런 게 상당한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나는 작가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네네네. 근데 이게 팔릴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가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잠시 멈추고 학원으로 가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에는 항상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연립을 좀 하는데 연립을 좀 그리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연립이 어느 날 저한테 다가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데리고 바라본 연립과 제가 머릿속에 항상 생각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연립으로 생각이 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연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생식물인데 물속에 있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어요. 물론 다리가 낮으면 갈 수는 있는데 아버지가 그런 존재이지 않았을까? 멀리서만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가난하게 환경을 만든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아버지도 나름대로 그 물속에서 열심히 흔들거리면서 살고 계셨구나, 자신만의 세계에서. 그러면서 나라는 막내 아들이라는 남상훈 작가라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오롯이 키울 수 있게 만들어줬구나. 연잎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또록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아버지는 영원히 나와의 타자의 관계구나. 가까이 갈수록 갈 수 없고, 안을수록 품을 수도 없고 밀어내시는구나. 나 혼자 스스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화된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래서 이제 연잎을 그리게 됐는데 풍경화처럼 그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연잎의 이미지, 내가 대상을 바라보지만 그거를 따르게 표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처음부터 이제 연잎을 확장해서 무감샷으로 이제 그리게 됐죠. 제 작업을 보면 첫 해 개인전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네네네. 가장 큰 변화는 제 아들이 이제 배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픽업을 해서 촬영 현장에 가면 그 촬영 현장 세트장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실제 뒤에 블루스크린을 놓고 촬영을 하다 보면 가상의 세계하고 결합이 되고 현실과 가상이 모호해지는 그 경계선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세트장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세트장 뒷면의 모습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허름한 그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세트장에 화면 밖의 모습은 또 다른 세상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세상이 전기줄하고 또 연결이 돼. 불이 안 들어오면 조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한 어떤 경계 공간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리면서 블루라는 컬러가 이게 굉장히 신비롭다 못해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의 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환경적인 요소로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술적인 요소로도 변화가 가능한 게 블루 컬러구나.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네. 그래서 가상은 진짜 현실보다 더 현실 같고, 현실은 가상처럼 유령스럽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고 있는 게 실체가 아닐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처럼 저의 작품도 명확하게 연이라고 특정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죠. 그래서 작품 명제도 블루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이 이게 뭐지? 라는 그런 모호한 순간, 그 접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좀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하고도 또 맞지 않나? 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뭔가 막 변화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네. 많은 이미지들이 나오고 그게 정말 많이 조합되지만은 진짜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서 한다는 거는 거기에서 찾을 수 없는 시간을 들여서만이 나올 수 있는 게 분명히 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네. 노동의 가치, 시간의 가치를 저는 되게 존중합니다. 몸으로 움직여서 때론 시간을 투자해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오는 또 다른 행위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이제 작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 노동의 반복이 아니라 이 반복적인 행위를 거듭하면서 어떤 수양한다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반복을 하다 보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길을 계속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방법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작가님의 블루라는 거는 작업적인 과정도 있겠지만 좀 깊은 블루 같아요. 우리가 딥블루라고 하죠.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가 있는 느낌.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더 사람들한테 약간 좀 이렇게 머무르게끔 한다는 느낌? 좀 깊은 바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편안하다는 느낌이 받는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블루를 쓰는데, 그러니까 다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난 남과 다른 색을 써. 난 남과 다른 행동을 해. 다른 생각을 해.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평범하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새롭고 특별하게 만드는 게 다름이라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하거든요. 블루 컬러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작품화 시키느냐가 이제 저의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그거를 여러 번 겹쳐서 칠하면서 새로운 컬러를 만들어서 보는 느낌을 새롭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기원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는 제 작품에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네네네. 누군가가 제 작품을 보면 멈추기를 바래요. 근데 저도 작가지만 마음에 안 드는 작품 보면 쑥 지나가거든요. 쉽지 않죠. 사실 우리가 삼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네. 그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더 깊이 있는 색을 만들어야겠다. 상당히 이미 깊이 있어요. 여기서 더 깊이 더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심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1, 2, 3, 4 다 다르지만 여러 번 쌓인돼서 이게 무조건 심도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 방법적인 거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부분들이 작가님의 어떤 그런 생각과 같이 좀 연결되지 않았나. 밀도라는 게 디테일이라는 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그리는 게 밀도가 높은 디테일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풍경이나 어떠한 물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밀도와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여다보는 예, 거.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보여지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실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명확한 실체가 있다고 믿는 이미지에 기반할 뿐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냥 실체는 명확하지가 않고 그거를 어떻게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색으로 풀어내느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루 컬러를 선택을 했고, 그거를 저만의 이제 기법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사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그런 상당히 많은 그런 경험들 왔는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어렵죠. 힘들고 어려울 때. 네. 그럴 때 어떤 나를 잡아준다는 그런 어떤 문구라든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좌우명 그런 부분들이. 저는 푸시킨의 삶,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그 삶은 그 시 자체가 예술입니다. 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슬퍼 이것도 있지만 네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을 참고 견뎌라. 좋은 날이 곧 오리니 요 말과 네. 현실은 언제나 슬픈 법,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힘들어도 마음은 미래에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그 시를 되뇌이면서. 사실 그림만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쵸. 힘들잖아요. 근데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그림을 많이 팔고 명성을 알리는 것도 성공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것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작가님은 어떤 작가로 좀 남고 싶으신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 그런가요? 네. 어려우니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작업을 하면서 어려운 걸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 또 다른 예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성공하는 작가, 잘 나가는 작가 이런 것보다는 어려운 걸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님한테 예술은 어떤 거예요? 그 예술은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누군가 막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네. 질문만 던지고 답은 구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한 메아리? 하지만 질문이 좋아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예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지금 시대의 가상과 현실이 존재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 그런 관계 없이는 예술도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전 나름대로의 관계에 대한 질문 이런 걸 던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를 멋지게 그려주셨네요. 네, 이렇게 제가. 와우. 네. 이야. 네, 약수하지만 윤 작가님의 그 느낌으로 저를 표현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니, 네. 저
저의 팔레트를 이용해서.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 좀 해보는 건데 이제 작가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가님 재료를 가지고 뭘 하면 좀 어떨까? 저도 좀 더 작가님한테 같이 스며들지 않을까? 저 주시나요? 아, 이거는 제가 또 사야 되나요? 아니요, 제가 자료는 남겨야 돼서. 아, 그래요? 네. 추후에 제가 너무 마음에 제 드네요. 스타일로 한번 다시 네.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든데 움직이기도 있고 얘기도 해야 되고. 엄청 힘들어 지금. 대단하시네. 약간 혼이 나갔어요.